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면 되는지, 뭐 항목별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처음 이제 투자자문사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읽으라고만 했지, 사실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펀드 매니저들도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 IR과 공시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분기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고, 최근에 이제 이 분기 보고서 양식이 또 개정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먼저 검색을 했고, 여기 분기 보고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가 뜨죠. 여기에 이제 이 대표이사 등의 확인, 이렇게 실제 이제 자필 서명을 써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개요가 있는데, 이거 뭐 그냥 회사 명칭 한 번씩 이제 회사의 영문명을 찾아야 되면은 이렇게 회사의 개요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주소가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부별로 이렇게 명칭을 어떻게 하고 있다. 회사마다 각 사업부별로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C 부분, IM 부분, DS 부분, 하만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우리는 명칭을 정해놓고 있다고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연결 대상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요약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상세표에 가면은 상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연결 대상 회사.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에 새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연결이 되었느냐, 그리고 연결해서 제외가 된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왜 청산이 되었느냐, 뭐 매각이 되었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규 연결된 회사들의 어떤 회사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신용평가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연역이 있는데, 한번 회사를 쭉 볼 때 연역을 한번 보시면은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 갔고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었고, 요 연역과 마찬가지 연역이랑 같이 회사의 어떤 이 회사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역을 기재하게 돼 있고, 이 연역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사실 연역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기 주주총회에 누가 선임이 되고 누가 이제 사임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이사진으로 들어왔고, 그 이사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언제 변동이 되었느냐,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상호의 변경이 어떻게 되고 합병 뭐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분. 그리고 사업 조직이 최근에 이제 뭐 변경 전과 변경 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 조직이 하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2017년 3월에 이걸 인수하면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만 부분이 추가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자본금 변동 사항은 이제 원래는 5 사업년도, 여긴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년도 5 사업년도 동안 자본금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됐거나 또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 되게 되면은 이 자본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긴 기간 동안 이제 자본금이 어떻게 변화됐고, 이 기업은 자본금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제 전환 사채를 이런 걸 많이 발행하는 회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총 발행 주식 총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했었던 것도 있고, 자기 주식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자기 주식을 2018년도 중에 모두 소각해서 지금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주를 어떻게 발행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3, 4업년도 및 작성일 기준일 내에 정관 변경 이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과거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중요한 정관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 잘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기업들 중에 이 전환사채 발행 조건이나 또는 뭐 전체 총 발행 주식 수의 증가, 특히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서 총 발행 주식 수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그 다음 연도에 유상증자, 뭐 적어도 삼자 배정 유상증자죠. 아니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관에 관한 상황에서 보실 때 과거 정관을 변경했던 이력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과거 사업의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올해부터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 과거 정관 변경 이력을 자세히 보시고, 뭐
M&A를 하기 방해하는 어떤 조항을 넣었던 정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이 과거 이력들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 소집 결의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보시면 그때 당시 정관 변경을 자세히 보시면 회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M&A가 되지 않도록 뭔가 독소 조항을 넣던가 또는 이제 그 전환 사채의 발행이나 또는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이런 조건들에서 뭐 전환가액 조정을 뭐 액면가까지 바꾼다던가 이런 희한한 정관 변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정관 변경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종목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냥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해진 주식 수대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주식의 총수를 발행 주식 수를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뭐 100만 주를 하기로 처음에 생각되었던 기업인데 갑자기 뭐 주식의 총수를 뭐 300만 주, 400만 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주총회 결의가 끝나고 나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 회사가 만약에 실적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거 발행 주식 수를 발행 가능한 주식 한도를 늘려가지고 이거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할지 안 할지 막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외부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업의 개요가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업의 개요는 아주 심플하게 적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적혀 있고 그리고 주요 제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이제 이게 이 3분기에 발표될 때는 1, 2,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누적 매출에서 분기별로 매출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1분기에서 이 똑같은 부분을 찾고 2분기에서도 이 똑같은 부분을 찾아서 빼고 빼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이건 3분기 누적이에요. 1, 2, 3분기 누적이니까 만약에 3분기 누적에서 최근 반기 보고서에서 똑같은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찾아서 빼버리면 순수 3분기 사업부별로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애널리스트들이나 또는 기존의 이제 뭐 투자자문사의 매니저나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매출 트렌드, 사업부별로 이제 매출 트렌드를 한 3년 정도 정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의 내용에서 이 주요 제품 서비스를 다 긁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다 발라내는 거죠. 그 작업을 해야 이게 분기별 매출액을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회사를 분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게 이 사업의 매출을 다 뜯어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있죠. 자, 사업의 매출에서 매출이 있고 우리가 원재료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매입액이나 이런 원가가 있으면 이 어떤 이 사업부별로 어떤 매출 체력을 우리가 매출 뭐 이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매출 총 이익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별로 이 매입액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매입액을 매출에서 매입액을 빼게 되면 매출의 사업부 C 사업부에서 이렇게 매입액을 빼게 되면 결국 이제 전체 총 매입액이 있죠. 이렇게 매입액을 빼게 되면은 실제 매출 총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매출 실적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여기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별로 되고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매출이 이제 이거는 연간 단위로 요거는 3분기 누적이니까 1, 2, 3분기 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긁어도 되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긁어도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이 4번에 해당이 되는 4번에다가 매출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그 숫자보다는 어떤 다른 내용들을 넣고 그리고 여기 원재료 생산 설비 그러니까 결국 4번에서 긁어가지고 엑셀에 집어넣고 분기별로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재료에서 이걸 긁어가지고 밑에서 빼서 매출 총 이익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매출 총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 사업부의 이익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있죠. 뭐야? 매입액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기업의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매입액을 이렇게 쪼개서 체크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각 주요 제품별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거라서 실제 이제 분석하실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엑셀에다 집어넣고 원재료 매출 서비스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 뭐 이거는 이제 사실 봐도 어려운데 원 달러가 이제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 자본 위험이 어떨 때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약들 이러한 계약들이 이제 있는데 연구개발이랑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뭐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이 연구개발비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회사가 점점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도 보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4번에서 3번을 빼는 엑셀 자료를 분기별로 뜯어서 만드는 거가 기본적인 거겠죠. 그래서 기타 참고 사항은 뭐 지적재산권이랑 뭐 시장 상황 여기서부터는 과거의 사업의 내용에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 복잡한 내용을 다 지금 7번에다가 다 밀어 넣으라고 되어 있어서 7번에다가 다 밀어 넣었죠. 그래서 다른 어떤 분반기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별로 어떻게 국외 환경이 어떻고 국내 환경이 어떻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점유율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를 만약에 우리가 수익 추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분석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이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다 브레이크다운 돼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이렇게 사업부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반기 보고서 또는 1분기 보고서 1분기 분기 보고서 그다음에 반기 보고서 작년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 다 뒤져가지고 이 영업이익을 분기별로 또 쪼개가지고 분기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죠. 그 다음부터 다음 연도에 각 사업별로 매출액을 추정을 하는 작업들을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이 사업부별로 매출액에 연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외부 요인들 또는 내부적으로 나오는 어떤 뉴스들 심지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탐방을 통해서 최근 동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이 자신의 어떤 로직에 따라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실적 분석의 초기는 이렇게 이제 사업부별로 나와 있는 매출액을 찾아서 대부분은 이제 4번에 있어요. 4번과 그리고 3번을 빼서 만드는데 이렇게 좀 대기업들은 자세하게 뭐 기타나 이런 데 구석구석 찾아보시면은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이 다들 관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기업들 가보면은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을 쪼개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원재료를 빼서 매출 총 이익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판관비는 공통의 어떤 비용처럼 해서 빼버려서 그렇게 영업이익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별로 무조건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대기업들은 또 특이하고 그래서 어떤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분기나 반기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서 과거 실적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미래 실적을 뭐 기업 탐방이나 또는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들 같은 것들 IR 자료나 오늘 분기 보고서의 어떤 기업 설명회를 하면은 우리가 다음 분기에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분기 매출액과 내년 매출액을 어느 정도 추정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좀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사업부별로 매출을 정리를 하고 또는 영업이익을 정리를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원재료거든요.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래서 매출 빼기 원재료 4번 빼기 3번의 어떤 그래프 그 엑셀 자료를 꾸준히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약 재무이고 대부분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많이 보죠. 우리가 별도를 봐야 되느냐, 연결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대부분 다 연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영업인 것 같아요. 이 연결 영업이익도 사실 이제 지배주주가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 연결 영업이익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좀 우선적으로 봅니다. 작년 똑같은 분기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더 개선되면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인 판관비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음 분기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적 트렌드를 이렇게 숫자를 보고 지금 현재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추론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야 D램의 어떤 전방에 있는 D램 가격들이 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분기 매출이 더
감소될 가능성이 수익성이 더 감소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D램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매출이 있다면 D램 부분이 반도체 사업 부분이 이제 매출이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ASP도 빠질 가능성, ASP가 빠지면서 매출이 어떻게 좀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원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ASP가 빠지니까 뭐 이런 것들 추정하면서 수익성을 추론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주석은 이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주석들을 쭉 이렇게 주석이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석에서 제가 이제 쭉 보는 거는 종속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결 대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뭐 지분증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분 그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분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어떤 회사인데 지분율이 대부분 다 100%죠. 그리고 이 연결 대상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삼성전자야 뭐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또는 코스닥 기업이나 또는 작은 어떤 유가증권 기업의 경우에는 이 종속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속 회사에서 히든 밸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종속 기업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주석에서는 앞에 있는 연결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써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보는 곳이 어디냐면 뭐 재고 자산의 어떤 현황 그리고 뭐 타법인 출자가 되어 있다면은 뭐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뭐 금융자산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는 어떤 코스닥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도 있고요. 또는 이제 쭉 보면은 여기 이제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것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판관비 또는 판관비를 브레이크다운 한 게 있어요. 판관비를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도 뭐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판매 관리비를 좀 자세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판관비가 다음 분기에 좀 감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별도는 별도 기준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배당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제 그 분반기 보고서의 감독원에서 이제 지적하는 사항은 너네가 이제 배당에 관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주환원 관한 정책에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배당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좀 더 회사의 어떤 배당 성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코스닥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대충 얼렁뚱땅 적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은 자세히 적죠. 게다가 과거에 이제 배당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 연간 이제 연속 배당 횟수가 어떻게 되고 평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최근 3년과 최근 5년의 어떤 비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올해 있는 사업 보고서 제출부터 아마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증권의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환사채나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의 발행이 다 증권의 발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이 내용에서 얘네들이 이거 발행해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썼냐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사항에서 이 발행 실적 밑에 돈 어디다가 썼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전환사채를 투자해서 타법인 출자를 하겠다고 썼는데 그 타법인 출자가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타법인 출자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다면은 지금 돈이 어디다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 밑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게 없고 단순 회사채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있고 그 전환사채를 어떻게 사모사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7번에 적혀 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맨날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이거 가지고 돈 어디다 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려면 이 7번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7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합병 또는 분할했던 것들 이게 기재의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재무적인 사항은 3년이고 그 다음에 비재무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5년인데
일단 이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과거 이제 3년 이내에 상장 또는 합병했었던 양업 양수도 했었던 경우를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기재했을 때 합병하고 나서 어떻게 효과가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꾸준히 이제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 더 이상 이제 기재해야 되는 어떤 의무 기재 사항의 기간이 끝나면은 기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업부별로 지금 현재 재고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시장에서 많이 이제 관건으로 보시고 있으니까 이런 재고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사항 현황을 실제 공개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재고가 없는 기업도 있어요. 뭐 엔터나 이런 것들은 재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부 분별 재고 자산 보유 현황도 분기별로 또는 연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결국 실적에 또 연관을 주니까 이렇게 트렌드를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사항이 있는데 이 외부 감사인의 사항에서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이번 반기 보고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반기에 무슨 뭐 이것저것 지적 사항이 있어요. 특히 최대 주주의 어떤 자금 흐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어쩌면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라고 하면은 내년 3월에 이제 감사를 또 빡세게 하다 보니까 감사 의견이 제대로 안 나오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바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지적 사항들이 핵심 감사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뭐 내부 통제는 뭐 그냥 그동안 내부 통제에 회계 관리가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인데 이사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뭘 보냐면 이 중요 의결 사항들을 봐요. 얘네들이 이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서 어떤 것들을 의결을 했느냐. 그래서 여기는 뭐 주총 관련해서 한 거고 대표이사 선정한 거고 여기서 이사 보수 뭐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랑 분기 배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코스닥 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타법인 출자도 있고 이상한데 뭐 대여금 해준다고 하는 이사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보는 이유가 이 의사회에서 아니 이 회사는 뭐 본업은 돈도 안 되는데 맨날 뭐 대여한다고 이사회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 기업이 대여가 뭐 자회사 대여가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대여한 거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를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그 회사를 투자하는 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 사항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이상한 게 없겠지만 코스닥 기업이나 좀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은 요상한 행동들을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보셔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번에 이제 뭐 메모리 투자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이제 정의해서 한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선임한 배경들을 이렇게 FM처럼 적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그냥 뭐 회사에서 잘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쭉 밑으로 감사제도에서는 똑같이 이제 감사에서도 이 감사가 이사회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도 같이 이제 결의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이상한데 이제 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한데 대여를 하는데 이사회에서는 참석을 하고 감사위원회나 감사는 불참하는 경우가 있죠. 아 이거는 감사위원회 감사나 또는 감사위원회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회사 마음대로 이제 오너가 대여를 해준 경우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피하는 기업이 또 발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의 어떤 결의 사항들에 대한 요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들을 잘 보시면서 왜 이렇게 대여를 많이 하냐 뭐 또는 뭐 타법인 출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왜냐하면 외부 공시에 되어 있지 않은 타법인 출자가 너무 많고 뭐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의심되는 기업들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는 우리가 주주총회를 뭐 집중투표나 서면투표제 뭐 대부분 안 하죠 사실. 대부분 이제 전자투표 정도만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수주주권은 뭐 거의 하는 경영권 경쟁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의결권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주주총회 할 때 이제 필요한 계산이라서 잘 보시면 됩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이 최대 주주가 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언제 한번 바뀌었느냐 그래서 과거에 바뀐 내역을 계속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최대 주주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나 이런 데들 보게 되면은 이 최대 주주가 좀 빠방한 회사들이 있어야 되죠. 빠방한 회사나 빠방한 사람들. 특히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이제 회사를 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스닥 기업의 최대 주주가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랑 부채랑 자본 총계랑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부실한 기업일수록 그 대기업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부실할수록 그 법인인데 부실할수록 뭐 담보대출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이제 그 여의도나 이 거래소나 여의도에서 뭐 증권사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이제 뭐 자산운용사랑 껴서 이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기업도 있죠.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법인 위에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최대 주주가 법인인데 그 최대 주주가 또 법인인 경우가 있죠. 이걸 이제 일종의 옥상옥 구조라고 하는데 이 우리 이제 이 분반기 보고서에서는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똑같이 있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의 결산기 재무 현황. 이 삼성전자야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뻔히 이제 보이는 기업이고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하지만 이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최대 주주도 돈이 없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도 돈이 없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가급적 이제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그 최대 주주들이 대부분 이제 M&A를 위해서 회사를 인수했다가 어떻게든 주가를 해먹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해먹는 경우에는 항상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대부분 승리자들은 재무적 투자자들 전환사채를 투자했거나 뭐 삼자 배중 유상증자로 싸게 주식을 가져갔거나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그 장내 매수한 투자자들은 잘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가급적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 옥상옥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를 그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도 전환사채 발행을 전혀 안 해줘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지어 은행도 싫어해요. 은행도 야 너네 최대 주주는 법인이고 그 위에 최대 주주도 법인이고 그리고 그 위에 최대 주주는 또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파고들면서 법인 위에 법인 있고 이런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은행도 안 좋아하는데 장내 매수 투자자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임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임원이 이제 어느 정도 재직을 했느냐, 과거에 이제 어떤 주요 경력들을 가졌느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코스닥 기업이나 이 대기업들이나 일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주요 오너가 이제 실제 최대 주주인 경우가 있죠. 또는 등기 임원인 경우가 있는데 이 주요 오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주요 오너 밑에 아들내미가 또는 딸내미가 회사의 등기나 비등기 임원으로 되어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와의 관계에서 여기서는 이제 계열회사의 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친인척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친인척과 그 최대 주주에 있는 최대 주주의 관계를 제가 막 파고들고 얘네도 그러면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죠. 왜냐하면 상속을 해야 되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길 원하지 않아요. 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걸 하냐면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둘로 쪼개죠. 둘 다 상장사로 만드는 인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 화학의 어떤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하는 거고 이게 상속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코스닥이나 뭐 유가증권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 인적 분할을 하죠. 하나는 둘 다 상장사를 만드는데 하나는 사업회사, 하나는 지주회사 형태로 만들고 지주회사 주가는 박살내고 사업회사 주가는 이제 올린 다음에 공개매수 현물 출자를 통해 가지고 지주회사 지분을 확 늘리면서 그 아들내미나 딸내미한테 상속하기 좋게 구조를 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번씩 보죠. 이게 상속을 시도할 만한 기업이면서 뭐 사업회사랑 그런 지주회사로 인적 분할할 만한 기업이 아니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출생연월도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주가에는 중립일 수도 있어요. 왜냐 사업회사만 투자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판에 박힌 내용이에요. 임원 보수가 얼마냐 이건데 이제 이런 것도 보죠. 아 등기 임원의 임원 보수가 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 기업은 인건비가 너무 과한데 적은데 이런 것들도 보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액티비스트들, 그러니까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야 너네 등기 임원은 올해 이제 회사 실적도 엉망진창인데 왜 이렇게 연봉을 세게 가져가냐? 연봉 삭감해라라고 이제 컴플레인 거는
액티비스트 투자자들도 많은데 뭐 국내는 아직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 임원 그리고 등기 임원들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계열 회사 등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회사가 삼성전자 쪽은 너무 이제 피출자 회사랑 출자 회사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하나씩 다 그릴 수가 없는데 시장에 이제 그려놓은 어떤 지분율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 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들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열 회사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 계열 회사들 중에서 요즘 이 계열 회사가 이 연결 대상 종속 회사 그리고 여기 밑에 연결 대상 종속 회사고 여기 밑에 계열 회사 등의 현황 상세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상세되어 있는 거에서 그리고 타법인 출자 현황이 있습니다. 요걸 많이 보죠. 이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출자를 한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뭐 어떤 코스닥 기업이 타법인 출자를 했는데 그 타법인 출자된 기업의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서 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상승된다고 하면은 이 타법인 출자 현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실적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최근 이제 연구개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신제품으로 나올 건지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석구석 말씀드렸는데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펀더멘털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4번에서 3번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에서 보면서 아니 이거 뭐 회사가 맨날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를 위해서 또는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법인을 위해서 자꾸 사업을 하는 것 같은 형태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이제 계열 회사 등이랑 뭘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최대주주가 쥐고 있는 어떤 회사에 자꾸 뭐 메인 매출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는 저는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4번에서 3번을 보되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옥상옥 구조이냐 아니면 법인 위에 법인의 구조이냐 이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에서 대여금이랑 뭐 메인 매출이 너무 많고 이거 돈이 흘러나가서 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보죠. 그런 기업들은. 요렇게 이제 4번에서 3번 여기 이제 사업에 내에서 4번, 3번 매출 구성하는 거 뜨는 거랑 기본적으로 이제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주주가 좀 이렇게 돈이 있는 놈들이냐 없는 놈들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보통 이제 기업들을 좀 골라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사업의 내용이랑 뭐 재무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 기본적인 어떤 분반기 보고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딱 발표되면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이거랑 매출액이랑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추정한 최근 이제 보고서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할 때 실적 발표하기 뭐 한 일주일 전부터 프리뷰 보고서라고 하는 걸 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분기 보고서의 실적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된 보고서를 내는데 그 추정된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더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 실적 대비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또는 이제 그 예상 실적보다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어닝 쇼크가 났다. 또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를 컨센서스 상회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애널리스트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나왔네. 그렇다면 다음 분기나 또는 2022년도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내년도 실적까지도 더 긍정적으로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 또는 이익 모멘텀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표현들 합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 사실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 싸고 이익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는 밸류에이션이 싸면서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작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선호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열자마자 일단 재무제표에서 실적 체크를 하고 내가 이 회사를 좀 더 길게 볼 거면은 4번에서 3번을 빼면서 계산을 하고 주주 좀 보고 주주에서 돈 있는 놈들인지 이상한 놈들 아닌지 과거 이력 같은 거 좀 뒤져보고 과거 이력이랑 이름 같은 거 다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과거에 이제 많이 했었던 M&A 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에서
대여금이랑 메인 매출이 많으면 이거 맨날 돈이 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또 뭐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적이 없는 기업이다. 만약에 실적이 없어요. 코스닥 기업인데 유가증권 기업인데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역으로 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거래되었던 PER 또는 PBR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또는 PER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이 매번 뭐 PER이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업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에요. 그러면 이번 분기에 못해도 분기당 25억씩 번다고 하면 25억은 벌어야 되는데 그럼 야, 이 회사는 맨날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조로 보면은 비슷한 기업도 PR이 10배. 그럼 얘도 PR 10배가 한계인데 이번 분기 못해도 25억은 나와줘야 연간 100억을 찍어줄 수 있는 기업인데 갑자기 이번 분기에 5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적정 PR이 10배라고 하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은 25억이 나와야 되는데 뭐 50억이 나왔으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즈니스가 뭐 새로운 게 추가가 돼서 이 PR을 이제 상향시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과가 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예상되는 실적이 이제 뭐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유사한 기업들이 멀티플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을 역산했을 때 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좀 잘 나왔네, 이거보다 못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PER을 역산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냐 못 나온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나온 거냐 이런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랑 연결 재무제표는 컨센서스를 보다 상향했는지 하향했는지를 보고 그거보다 만약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이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역산을 해서 지금 얘네가 나와야 되는 3분기 실적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길게 투자할 때는 4번에서 3번 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